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지역의원 축협이 연 10% 고금리 적금을 특판으로 내놨다가 제발 좀 해지해달라는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100억 원 정도만 팔려고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단 몇 시간 온라인 가입을 들어오는 대로 받았다가 1,4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몰려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데요. 한순간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그래도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져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구름만 많은데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탁합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 약한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중서부와 호남 서해안, 경북 북부 내륙 등 중부를 중심으로 눈발 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은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모레는 동해안의 하늘 흐린 가운데 약한 눈 또는 비 소식입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 당분간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쪽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합니다. 충남과 전북, 광주와 대구는 오늘 하루 종일, 수도권은 오후 한때, 전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죠. 열흘 넘게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중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며 다시 겨울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겨울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서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헬로윈 참사를 수사 중인 특수본이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여러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과실범 공동정범으로 묶는 법리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발생했다는 건데요. 과거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도 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에 대해 같은 법리를 적용해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수본은 다만 이 사소한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이 확대될 수 있어 수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파업 철회를 두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투표 결과 이 투표 인원의 절반 이상인 62%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각 지역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파업은 철회하지만 이 정부를 상대로 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울산시에 있는 한 곰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한 가운데 해당 농장 주인인 60대 부부가 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이 도망친 곰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탈출한 곰 2마리는 농장 안에서, 1마리는 농장 밖에서 발견돼 모두 사살됐습니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서초동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제목은요, 정진상 결국 기소, 이재명 공모 적시입니다. 네. 네, 저희가 물음표로 답만 왔는데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네. 이재명 대표는 이 공소장에 실제로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 정진상 실장 조금 전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이 앞서 검찰 정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 번이나 언급했지만 이 공소장에는 담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공모관계가 구체적으로 적시될지 이게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이 간단한 혐의만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래 신도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210억 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얻게 했다라는 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혔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영장에선 1억 4천만 원인데 1억 원 액수가 더 늘어났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이 배당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이런 것들이 담겼습니다. 이 오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기소가 유동규 있었습니다. 전 본부장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뇌물공여 또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는데요. 네. 이 사업 추진 편의 제공 대가로 이 정 전 실장에게 이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 이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사실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는 뭐 이미 앞서서 이 기소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진상 실장이 기소가 결국 됐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그럼 정진상 실장도 김용 전 부원장처럼 이제 전 실장이 되는 겁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 본격화되면서 네. 이 당직에 있는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네. 있었는데 지난번 김용과 정진상 씨 모두 사의를 먼저 표명을 했죠. 이때 김용 전 부원장 먼저 이 사의가 받아들여졌는데 네. 오늘 이 정진상 실장도 이 기소가 되면서 이 당직을 내려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적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김용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기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시장 또는 도지사 때 그 심부름하던 참모들이었죠. 네. 그들과 어떤 뭐 정책 목적을 같이 해오는 지향했던 그런 정치적 관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죠, 사실. 네, 정성호 의원은 그냥 소위 말하면 심부름꾼이었다. 무슨 정치적 공동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뭐 공소장 내용이 지금 짧게 속보로 하나만 나왔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 이름이 이 정진상 실장 이 공소장에 적시가 안 됐다. 이거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정진상 실장이 이제 기소되는 것은 뭐 네.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장이 발부됐고 네. 검찰에서 워낙 수사에 있어서 전력 투구를 해서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되는 건 명백한데 네. 그러면 오늘 기소를 할 때 네. 그게 공무관계로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적시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있게 언론에서 정치적 봤거든요. 공동체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적시가 안 돼서 의아한 그렇죠. 거거든요. 뭐 압수수색 영장일지 구속영장 그런데도 뭐 몇십 번 이상 적시가 됐기 때문에 네. 과연 공범 관계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는데 결국은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네. 공범 관계로 적시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능성은 전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첫 번째는 네. 지금 남욱을 비롯해서 여러 이재명 대표의 반대편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네. 그렇지만 지금 김용일할지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있어서 네.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미 자체가 범죄의 공동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생사를 같이 하는 거냐 네. 이제 추상적인 의미는 맞지만 네. 수사의 어떤 추적하는 걸 따라가 보면 네. 결국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흐름은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적시가 안 됐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네. 이제까지 수사를 했지만 연결고리가 정확하게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물론 남욱의 어떤 진술이랄지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지만 네. 그걸 당연히 입증할 만한 이제 보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어느 정도 입수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네. 아니면 적어도 지금 야당이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럼 당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려고 하면 대략적인 증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를 아직도 못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향후 수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면 네. 공범으로 적시할 가능성. 네. 한 두 가지.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공범 관계다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그 증거와 관련돼서 뭔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든 카드로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는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통해서 네. 이걸 확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 경우에 한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이 향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네. 것들이 수사를 하면 드러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루어질 다음 수순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요? 그 원래는 예상하게요. 네. 정진상 씨를 기소를 하면 네. 아마 바로 소환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바로? 했고, 그래서 적어도 12월 네. 늦으면 1월 안에 소환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는데 네. 지금 남욱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들 있잖아요. 증언들. 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처음 보도는 되지만 검찰은 이미 그걸 다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소환할 가능성이 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예산안이랄지 국회가 굉장히 번잡스럽잖아요. 뭐 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랄지 그래서 약간의 시기는 조율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12월 안에 네. 늦으면 적어도 1월 달에는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봅니다. 12월 안에 한다는 거는 사실 12월 달 얼마 안 남았거든요. 굉장히 좀 그렇죠. 거의 곧바로 부를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아직 정확한 연결고리를 못 찾은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있지만 마지막 히든카드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마지막 확인을 거쳐야 돼서 공소장에 적시를 안 한 것일 수도 있다. 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계속 말씀 중에 나오는 게 남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 저희가 지난번에 남욱 변호사 입에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어요. 근데 민지숙 기자 지금 보니까 남욱 변호사를 김만배 씨가 회유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회유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먼저 이 김만배 씨가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는 이미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런 취지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죠. 맞아요. 여기에 더해서 회유 정황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남 변호사가 출국하기 전에 김만배 씨가 먼저 일단 미국으로 나가라.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한국 있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서 20억 원을 마련해줬다라는 진술이 나왔고요. 남 변호사가 귀국하기 전에는 유동규 기소 뒤에 들어와라. 네. 아예 자신을 기소한 뒤에 와라. 이러면서 이렇게 장기 도피를 언급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술들 이 남욱과 김만배 씨의 직접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이 남욱 변호사가 제3자에게 자신이 김만배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하는 내용이어서 또 신빙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귀국한 이후로는 이 검찰에 이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이 접촉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로 또 요청하기도 했었던 이 남 변호사가 네. 이 구속된 이후로는 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구명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남 변호사 본인 진술을 통해서인데요. 이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되는 변호사를 구해달라는 내용의 이 쪽지를 이 정민용 변호사 통해 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구명 쪽지를 보낸 것이죠. 그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 모두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네. 100% 힘을 쓸 수 없다라고 이제 김 부원장이 반응했다는 내용도 같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당시 유력 대선 주자였더니 이재명 대표에게 구명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얘기가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100%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김용 전 부원장이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남욱 변호사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이게 확실하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얘기에 따르면 뭐 그럼 대통령이 됐으면 힘을 쓴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건 좀 차치하고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남욱 변호사의 이른바 폭로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좀 안 좋은 정황들이긴 해요. 이게 혹시 본인의 구명 요청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폭로로 이어진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른바 선을 댔는데 제대로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가지 않았다라는 뭐 억가심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김용 씨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면. 네. 그런데 오늘 공소장에서도 공모관계는 적시가 못 됐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이른바 측근 수사를 하면서 정진상 씨나 김용은 정치자금법으로 정용은 뇌물로 의유를 하고 있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
시장에는 정치 공동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네. 정치 공동체는 제가 판례를 찾아봤는데 쓰지 않는 용어예요.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 네. 뭐 그런 용어는 쓰지만 아주 어떤 한 카테고리에 묶기 위한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공소장에 넣을 수 없다라는 사실, 지금 이 수사 지적해 주신 대로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의 발언 그리고 진술에서 촉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지만 이른바 이재명 대표로까지 경유해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흐릿하다. 네. 물론 정진상 씨가 수사 과정 중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도 네. 이 부분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는데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부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네. 이 시점에 공소장에 이름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네. 더 나중에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쯤 생각? 저는 이게 내년 후반기쯤으로도 갈 수도 있다. 더 뒤늦게 갈 수 있는데 거의 이게 1년이 문제가 지난- 뭐냐면 네. 이 총선 스케줄과 같이 맞물려서 뭔가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정치권 일각에서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최소한 이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셔서요.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이랑 같이 맞물려서 내년에 이 내년 말쯤에 정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지금 남욱 변호사 입에 지금 굉장히 전체가 다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민지숙 기자. 네. 오늘도 또 새로운 내용을 얘기를 했던데요. 네, 남욱 변호사 오늘 재판에서도 이재명 대표 이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 용적률을 높이거나 서판교 터널을 뚫는 이런 재반 상황에 대해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뭐 결정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이 당시 이재명 대표 시장의 자기 재선 공약으로 이 성남시 일대 공원화 사업을 내걸었는데 네. 여기에 2천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정책을 끌고 나갔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직접 전해드리면 네. 남욱 변호사 당시에 늘 중요한 이야기는 진상이 형에게 했다. 그러면 그게 시장님께 보고가 됐고 시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정진상 실장, 진상이 형한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이재명 당시 이성남 시장한테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 이 일이 좀 해결이 됐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좀 불편한 얘기들인데요. 네, 이런 기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재명 대표 최근 혼밥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혼밥. 전해집니다. 혼자서 거의 밥을 먹거나 안에서 이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상황에 이 사법 리스크로 기본적인 이런 개인 활동에도 조금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이 전반기에 의원 평가 이 과정을 건너뛰는 일도 있었는데 이 평가가 이 공천 심사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건너뛴 걸 봤을 때도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지금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재묵 기자, 예. 친문계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야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여파로 이 향후 당 운영과 이 당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 주도권 싸움에 시동이 걸리는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차례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고양이의 탈을 쓴 그러니까 호랑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요지의 이야기를 페북에 쓴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거와 유사하게 돼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이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론에서 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덮으려고 한다든지 내가 정말로 잘못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 탓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이고 훨씬 더 민주당이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이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는 사람들인데 네. 이들의 사정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당장 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친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소환 조사에 거부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 문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까지 집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큰데요. 네. 네, 이런 가운데 과거에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SNS에 올린 글인데 네. 문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네. 이 대통령이라고 예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다뤄야 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소환 조사를 거부를 하면 그다음 방도는 사실 없거든요. 체포영장을 대통령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역대 없었던 것 같아요. 체포영장 갈까요? 체포영장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네. 지금 서해 피해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윗선이라 할 수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 네. 예,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구속되고 대면 보고를 한 게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삭제 지시할 때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지시가 있은 다음에 이제 대면 보고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에 보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든 조사를 끝내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해야 하는데 네. 그럼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 가겠다고 하면 네. 사실 체포영장까지는 갈 수 없을 걸 봐요. 일반인 같으면 체포영장 발부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네. 죄가 인정이 된다고 검찰이 판단하면 네.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불구속 상태 기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체포영장까지는 안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좀 서해 피격 사건 막 불구속 기소되는 거 막 이런 무거운 얘기를 지금 저희가 했는데 강재묵 기자, 예. 뭐 유기견 관련해서 또 무슨 뭘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파가 담긴 이 달력을 판매해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이 모금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직접 기획한 이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이 딸 다혜 씨 이제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네. 이 진심이 호도되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했다. 아무래도 저희도 좀 전해드렸지만 그 풍산개 관련해서도 논란이 네. 좀 많이 있었었죠. 네. 이 수익금은 모두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유기견 관련해서도 또 이런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강재묵 기자가 또 바로 준비를 했네요. 예, 다음 아이템입니다. 이 화물연대 소식인데요. 네. 이 화물연대 파업 종료 16일 만에 현장 복귀 결정입니다. 이 16일째 이어지던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 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이 조합원 총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오전 9시부터 진행됐는데 결론은 이 파업을 철회하기로 네. 결정이 됐습니다. 이 조합원의 과반 이상인 이 62%에 달하는 인원이 찬성을 했고 이 네. 37%가량이 반대했는데요. 이 각 지역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이 투쟁 계획과 입장에 대해서는 이 화물연대 측에서는 아직 이 추후 별도로 밝히겠다라고 네.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정부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강재묵 기자. 아직 이 파업 종료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이 방송 중에라도 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여권에서는 좀 조금 전으로 좀 미리 있었는데 네. 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 때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이 정부의 원칙이 네.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이 평가를 한 건데요. 이 대통령실부터 이 앞서서 이어지는 이 강경한 기조가 이제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었었죠. 네. 이 파업 종료에 따른 추이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이 당분간도 이 좀 강한 대응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른 이 현장 조사 역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갈등의 불씨는 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게 뭐 정부의 굉장한 강경 기조도 있고요. 또 민주당이 뭐 이걸 우리가 좀 국회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라고 좀 나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민지숙 기자, 네. 오늘 국토위를 열어서 안전운 임제 3년 연장안
이거를 통과를 시켰던데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토위 법안 소위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 네.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네. 직접 듣고 오시죠.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중요한 법안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여야 간사 및 위원장의 양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특히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에 대한 법까지 발의해놓고도 이래 오늘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여당 없는 자리 야당 의원들 발언 수위 높아졌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에는 한준호 의원 소위에 계속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은 이 원희룡 장관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심상정 의원은 이 국민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국민의힘 3년 연장안은 이미 파업으로 인해 물 건너갔다 이런 입장인데요. 직접 네.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 처리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연장안 오늘 소위 통과했지만 이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이 법사위 전체 회의도 넘어서야 하는데요. 네. 이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죠. 네.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이 국민의힘은 이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이 일몰제를 3년 연장하겠다. 근데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예 원점이다. 다시 처음부터 0점 세팅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지금 파업 철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상관없다. 우린 원점이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귀를 해도 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갈등 봉합을 할 의지가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죠. 여기서 파업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 사후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관련 규정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파업에 돌입하게 된 거는 올해면은 일몰제로 이 규정 안전운임제가 더는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여당에서 먼저 냈던 게 3년으로 유한하게 이걸 다시 운용해 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네. 민주당이 받고 화물연대가 받은 겁니다. 사실상 복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먼저 복귀하는 걸 전제로 내건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갔다. 이게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인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거는 사실상 굉장한 강경 기조가 오히려 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순항할 수 있도록 뭐 뒷받침이 됐다,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사실상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 장기전으로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 하는데 저는 여건이 그렇게 사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조폭이니 북핵이니 이런 말을 대통령, 주무부처 장관이 하는 거는 정말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 철회를 하기로 하면서 공이 다시 이 정부 여권으로 다시 좀 넘어온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민지숙 기자. 네. 이 정부가 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죠. 전장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에 대해서도 좀 나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정장현 시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어제 대통령실이 무정차에 대해 이렇게 문의를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서 이 서울시가 이 전장현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해당 역에는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무정차 통과하겠다라는 네. 소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이 전장현 측에서도 이 즉각 반발 성명을 좀 냈는데요. 네. 이 어차피 이 비장애인 열차는 장애인 권리를 무정차로 지나가지 않았냐라고 이제 반발했습니다.
이 장애인을 차별한 사실 인정하고 이 네. 서울시를 통한 이 성명이었는데요. 네. 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이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도 이 설명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화물연대 파업 사태도 사실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뭐 3년 연장을 그래서 할 건지 품목을 확대하는 걸 논의를 할 건지 여부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또 전장현 관련해서도 좀 더 이 어떤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진행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 이 전장현 관련해서 이번 사태에 좀 입을 열고 나선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이 앞서도 이 전장현 박경석 대표와 대치하는 그림 좀 자주 보여왔었었죠. 네. 이 전장현 사태는 이 불법 시위에 무릎 꿇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이 그럴 리가 없다며 이 정치권을 향한 좀 불편한 감정 드러냈습니다. 또 이제 청개구리들이라는 표현도 좀 함께 있었는데요. 이 과거 발언들 좀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소수자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비장애인이 접근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특히나 그들의 생각과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혐오로 몰아붙이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싸잡아 가지고 무슨 뭐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혐오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본인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며 서울 시민의 출근을 볼모로 잡은 것은 다시 한번 비문명적인 연좌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 3호선을 멈춰 세우고 시민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양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또 전장현 측이랑 굉장히 또 갈등 구도를 빚고 있었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안 굉장히 좀 조용 수면 아래 있다가 당대표 얘기가 막 나오면서 뭐 MZ세대의 뭐 정의를 뭐 새롭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부터 목소리를 또 다시 내는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또 SNS 정치를 시작을 하려는 걸까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럼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당대표 선거하고 다음 총선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슬슬 지금 몸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처분이 기각됐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조용히 있다가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 슬슬 몸을 풀면서 자기 정치를 좀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몸을 슬슬 좀 푸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이번에 여의도 소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오늘 본회의 무산 예산안 초안 유출입니다. 네. 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오늘까지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될 맞아요.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본회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네. 이 자리에서도 예산안이나 해임안 관련돼서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앞서 점심시간 직후에도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의장 주재로 어떤 네. 합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의장실 안에서 이 고성이 오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양당 입장 먼저 듣고 오시죠. 룰만큼 정기국회만큼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저희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오늘 예산안 합의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라면 해임 건의안 안건이라도 꼭 처리해 달라라는 요청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의견 전혀 못 좁혔습니다. 법인세에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또 의장께서는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이 안 되겠냐고 확인을 하셨고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도 불가능하다고 입장 표명이 있었고 양당이 더 노력해서 이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양당 입장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네. 민주당은 이 예산안과 함께 어제 보고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이걸 함께 통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네. 이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이야기할 안건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는데 네. 왜 굳이 지금 본회의를 열어야 하냐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조금 전 기자들이 오늘 본회의는 어렵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자 네. 표정을 굉장히 찡그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사실 오늘 본회의
본회의 주목받았던 게 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표결을 거치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마감 시한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꼭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표결 여부가 아주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시계제로 상황에 키를 쥐고 있는 건 국회의장입니다. 네. 의장이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 김진표 국회의장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아직까지 예산안 통과가 최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오늘 본회의를 여는 날인 만큼 안건으로 직권을 올릴 수는 있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섣불리 의장이 나서서 뭔가 부담이 될 만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일단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지난 2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지났는데 어쨌거나 지났어도 일단 회기 내에 정기국회 내에 처리는 해야지 준예산 편성 사태까지 안 가는 건데 민지숙 기자. 네. 예산안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리가? 네,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인세 개정과 예산안 감액 규모에 관해서 양당이 의견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쪽은 죽어도 법인세는 손 못 대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될 상황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야당 문재인 정부 평균 예산 감액안인 5조 원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당은 3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어서 이게 차이로 좁히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SNS 상에 이렇게 막 뭐가 돌았어요. 예산안 초안이다 이게 협상 아니다 뭐 이런 게 돌던데요. 네. 2시에 본회의가 무산되고 나서 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저희도 이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네. 이 현재 해당 수정안 초안이다라고 적힌 문건이 SNS상에 돌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 양당 모두 사실 무근이다. 그 출처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게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긴 하는데 네. 자기도 보긴 봤지만 이 네. 근거가 출처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이 진성중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거 여야 합의문은 여당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흘린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반대 입장을 내면서 협상 상황 지금의 협상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이 네. 실제로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이게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노란색 봉투에 수정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이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저 모습이 지금 이 야당 단독 수정안을 만들어서 의장한테 전달을 하러 지금 가는 그 모습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여당 단독 수정안이 뭐 처리된 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야당 단독으로 예산 이 수정안이 처리된 건 헌정사상 없거든요. 사상 초유일이 또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집권 초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권 여당표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네. 이게 뭐 처음부터 너무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간극하다 보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준예산 얘기하는데 준예산이라는 거는 바로 전에 예산에 준해서 그냥 편성을 긴급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위헌 소지에 휘말릴 그런 소지도 상당히 있고요. 더 문제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때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이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사실상 본회의 뭐 극적 합의가 되더라도 개수 조정 소위가 열려야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세밀한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 정말 예산안 통과가 장담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예산안도 예산안이고요. 또 이번 본회의 관련해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예산안이랑 같이 이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도 사실 같이 연동돼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국정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좀 멈춰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헬로윈 참사 국조위원이 용해인 의원 앞서 저희 방송에도 좀 출연해서 진행 상황 좀 언급해 준 바가 있어서 또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45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국정조사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시간입니다. 네. 실제로 예산안 처리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한다면 한 2주 정도 굉장히 네. 짧은 시간 내에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서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유가족분들께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설명 듣고 오셨지만 이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여기에 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직접 이 여당을 좀 압박하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 오늘 열린 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다. 이 국정조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 이 의원 전원이 이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고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이 해임 건의안과 예산 등 이 협상 진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이 국정조사도 이 연말까지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국회 여의도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정말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이 속보가 들어온 내용까지 다 전해드렸는데 사실 오늘 정말 1분 1초 어떻게 국회 상황이 바뀔지 굉장히 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남은 다른 소식을 좀 전하면서도 속보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또 추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표팀 만찬, 우리에게는 우승팀입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표팀이 만찬을 가진다는 내용 좀 전해드렸었죠.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영빈관 2층 이 리셉션장에서 이 대표팀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 좀 짚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렇게 네. 모두가 좀 단복을 좀 다 입고 있었고요. 단복이에요? 예, 단복인데 저 단복이 이 선수들이 카타르로 출국할 때 입고 있었던 단복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제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좀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맞이하는 장면이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벤투 감독 포함한 이 코치진들도 모두 자리를 좀 함께했습니다. 특히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하면서 네. 이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저희 그 2002년 월드컵 당시 선수로 뛰고 있었던 맞아요. 것들이 좀 알려져 있었었죠. 본인도 그때 당시의 경기를 좀 직관했었다, 그러니까 봤었었다 이렇게 해서 좀 그 내용을 좀 전하면서 이 친근감을 좀 표시하는 장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만찬의 좀 주 메뉴, 또 음식 같은 건 좀 어땠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주 메뉴는 이제 돼지고기 보쌈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네. 이 선수들이 문화 때문에 카타르에서 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좀 없었다 보니까 네네. 좀 이런 선수단의 좀 이제 그 선호를 좀 배려해준다, 배려한 그 메뉴 선정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만찬 중으로는 이 월드컵 준비 과정이 담긴 영상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보이네요. 합니다. 이 김영권 선수의 좀 표현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이 월드컵을 준비 기간 동안 이 또 훈련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니까 좀 많이 울컥을 했다. 때문에 또 인터뷰 과정에서 이렇게 좀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러셨나요?라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답변하는 등 이 화기애애하고 좀 즐거운 분위기가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딱 다들 단복 입으니까 또 이 빨간색 저희 그 유니폼 입었을 때랑은 또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밥 한번 먹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이유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을 좀 뭔가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굉장히 좀 친해지거든요. 민지숙 기자. 네. 이 선수단은 윤 대통령이랑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네, 이 대표팀 정말 너무나 고맙고 저희 눈에도 너무 예뻐 보이는데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일단 대표팀에 고맙다, 너무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 여기에 손흥민 선수가 감사 인사로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자리로 저희 선수들한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또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너무 부러워지는 장면인데요. 윤 대통령 잠시 울컥하기도 했지만 아주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윤 대통령 왼쪽에 본인 주장 완장을 직접 주장 채워주기도 완장이군요. 했고요. 또 선물도 안겨드렸는데요. 뭐요? 선수들의 사인볼과 유니폼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공을 던져드리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걸 기술 가슴 트래핑이라고 하는데요. 가슴 트래킹. 가슴이 아닌데요. 무릎인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는 무릎에 닿았고 또 한 번 더 발로 차려고 했지만 이에 실패하는 모습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울컥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기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덧붙이는 좀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16강을 좀 이렇게 확정짓던 순간이죠. 포르투갈 경기 직후라고 하는데요. 그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새벽으로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 진출 당시 장면을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봤다. 이 내용을 좀 전했습니다. 아마 이 축구 앞에서는 너나 할 거 없이 좀 그날 좀 저희 모두가 좀 같은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반복해서 본 게 뭐 윤 대통령만 반복해서 봤겠습니까? 저도만 정말 수십 번 반복해서 본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이렇게 보니까 어제 만찬 이후에 또 이런 얘기가 너무 전용기를 보내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 훈훈한 이야기가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표팀이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올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 대통령 전용기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양건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지에서 이 비행편이 구해져서 전용기가 뜨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굳이 전용기까지 보내지 않고도 또 이 잘 비행기 편을 구할 수 있어서 또 다행이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 지금 사실 선수단하고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이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격이 없는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화물연대 얘기 저희가 한참 했는데 너무 좀 다른 모습이에요. 아마 뭐 대통령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16강에 우리가 출전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의 어떤 자존심, 민족의 자부심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스포츠하고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도 축구를 좋아하고 또 저런 선수를 초대해서 만찬을 하고 그러나 볼 트래핑까지 보이고 사실 이런 것들은 트래핑 이게 여러 번 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러면 좋겠지만 흉내라도 내는 것 자체가 상대로 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4년 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도 지원을 잘하겠다 이런 것들이 축구 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이는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화물연대에 대한 강성, 그렇지만 축구에 대한 좀 부드러움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지지도랄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아까 울컥하는 모습을 보니까 윤 대통령 정말 축구의 진심이구나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좀 격이 없이 막 이렇게 툭툭 치고 뭐 아까 보니까 굉장히 뭐 많은 이 스킨십도 했던데 민지숙 기자. 대통령만 격이 없이 한 게 아니라 이 선수들 우리 개별 선수들도 굉장히 좀 격이 없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수단도 역시 저 같은 MZ세대다 싶었는데요. 이 셀카를 찍는 장면만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함께 셀카를 촬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설 때보다 조금 앞으로 나와서 이제 본인의 얼굴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김 여사를 배려한 듯한 셀카를 찍었고요. 이 조유민 선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를 이렇게 감싸 안은 채로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요, 윤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고 셀카를 찍었는데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단체샷이었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가 촬영을 했는데 자신의 혀를 내밀고 굉장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전체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혀 이 대통령실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이런 사진들을 대통령실에 전시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좀 다른 에피소드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으로는 이 대표팀 내 이 외모 배틀도 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뭐 이번 기간 중에 이락 스타덤에 오른 지금 설명드린 조규성 선수죠. 이 사회자가 이 본인이 팀 내에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냐. 궁금해요. 다소 좀 이렇게 짓궂은 이렇게 질문을 좀 한 건데 민망해서였을까요? 이 흥민이 형이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예선 선수가 이제
또 이제 받아쳐서 네. 이제 민재가 제일이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더 아. 낫다라는 식으로 받아쳤고요. 네. 이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이제 나한테 이제 잘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 난 말 믿지 않는다. 네. 그렇게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등 주변을 좀 계속 이제 웃음 바다로 좀 만들었고 네. 이 연회장 내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화기애애 분위기가 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김민재 선수 잘생겼습니다. 왜 안 믿는 거예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저희가 조규성 선수 얘기를 하면 항상 이 미모, 외모가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지금 없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의 이 미모를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한 게 또 2002년에 안정환 선수가 또 그때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어요, 민지숙 기자. 맞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조규성이 있다면 20년 전 2002 한일 월드컵에는 안정환 선수가 있었죠. 2002년에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서 네. 사실 알 걸 다 아는 나이였는데 알 걸 다 아는 나이였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이때 인스타그램이 있었다면 안정환 선수 이렇게 팔로워 100만은 어휴, 넘죠. 쉽게 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정환 지금은 해설위원이죠. 그쵸. 이제는 이 후배들에게 왕관을 넘겨주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안정환 의원이 지금 저 월드컵에서 3골이거든요. 2골이 헤딩 슛입니다. 미국전하고 이탈리아전. 어때요? 저 헤딩으로 2골 넣은 조규성의 그 모습. 아니 조규성 이제 타켄형 스트라이커니까 그런 헤딩을 잘하죠. 저는 그런 헤딩 못해요. 신체 조건이 아무래도 이제 좀 작다 보니까 그게 더 대단한 거지 사실은. 안정환 선수도 2000년 당시에 그 빠마가 너무 잘 됐거든요. 조규성 선수도 머리를 딱 기르니까 이제 오 축구 잘하면 잘생긴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2골 넣기 때문에 더 나보다 잘생겨. 더 잘생겼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좋지. 2002년엔 내가 잘생겼고 지금은 조규성이 잘생긴 거야. 네, 이렇게 겸손한 모습 보이지만 리즈 시절의 안정환 선수 정말 한 화장품 광고에 나왔을 때 기억나죠. 네, 옆에 서 있는 배우한테 전혀 꿀리지 않은 미모를 뽐냈죠. 네, 맞아요. 인터넷 여론도 이 조규성 선수도 정말 잘생겼지만 안느 외모는 어나더 클래스다 라면서 이게 안 선수 편을 드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꽃미남 축구 선수 계보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 외모뿐만이 아니죠. 이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의 결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 좀 더 화제가 됐을 텐데요. 네. 이 조규성 선수가 이 월드컵 이후 몸값이 이 폭등한 11일에 선정됐다는 좀 소식도 있습니다. 이 영국 축구 전문 매체에서 이 조규성이 3분 동안 넣은 2골, 이 팀의 승리를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네. 이 본인의 인생을 바꾸었다. 이 손흥민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갔다며 이 극찬을 남겼습니다. 이 추정 이전도 이전보다 이제 훨씬 웃돌게 될 거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요. 네. 본인 역시도 이 세계 무대에서 뛰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만큼 추후가 더 기대되는 중입니다. 네. 지금 뭐 조규성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 카타르 월드컵을 뛴 우리 선수들 거의 정말 대부분이 이 외국 리그, 이 외국 구단에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4년 뒤를 또 기약을 해 봐야겠습니다.